다 유형 뭐지? 25인데 이 대칭 차집합 같은 경우는 암기를 해야 돼. 일단은 완전 그거니 내신용이거든. 내가 아까 확인해 보니까 2017년도에 언남고에서도 뭐 한 번 나오기도 했더라고. 한 번 뭐 나오긴 했더라고. 뭐 일단 왜 그런지 몰라도 돼. 뭘 몰라도 되냐면은 수학에서 뭐냐 이름이 붙어져 있는 것들은 결론은 존나게 중요해. 왜 중요한지 나도 모르겠어. 농담하는 게 아니고. 대칭 차집합이라는 건 지금 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다시피 뭐 A, B의 합집합에서 조집합을 뺀 나머지 모든 부분을 뭐냐 대칭 차집합이라 부르자라고 약속을 했어. 표현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 만들기 나름이니까. 근데 뭐 지금 내가 뭐니 밑줄 친 그 부분은 굳이 뭐 암기할 필요 없고 중요한 거는 뭐냐 대칭 차집합이 요거를 뭐니 얘기하는 거라고.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부분을 얘기한다라는 거고 그냥 외워라. 뭐를 외워? 유형 25번 박스에 아마 뭐니 적혀져 있을 거야. 뭐 대칭 차집합은 뭐 수학에서의 3대 법칙, 교환, 결합, 분배 법칙 중에 교환 법칙하고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해. 그리고 뭐냐 요것들도 그냥 외워 버려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근데 3번하고 4번을 조금 일반화시키면은 뭐냐 이런 얘기가 막 튀어나오겠지. 뭐가 튀어나오느냐 대칭 차집합을 짝수번 합성해. 짝수번 뭐냐 합성을 해. 그럼 뭐가 돼? 당연히 공집합이 되겠지. 다시 말한다. A하고 A의 대칭 차집합은 A에서 A 뺀 거랑 A에서 A 뺀 거에 뭐냐 합집합을 말하는 거고 얘는 당연히 뭐야 공집합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근데 이거를 조금 일반화시켜가지고 기억을 해주면 편할 거야. 뭐라고? 대칭 차집합 기준으로 해서 A를 짝수번 합성하면 그 결과는 항상 공집합이 뭐냐 돼준다. 뭐 이런 느낌으로 기억하라고. 대칭 차집합 기준으로 A를 홀수번 합성하면은 그냥 뭐니 A가 튀어나와준다. 이런 느낌으로 뭐니 기억을 하라고 되고 그리고 6번하고 7번을 묶으면은 이런 얘기가 될 거야. 어떤 얘기냐? A와 A 여집합 그리고 전체 집합 요 세 개를 가지고 대칭 차집합을 만들어. 어떻게 만들든 항상 뭐야? 성립해. 다시 얘기를 할게. A와 A 여집합 그리고 전체 집합 세 개를 가지고 대칭 차집합을 만들어. 그러면은 요 두 개를 가지고 대칭 차집합을 하든 얘랑 얘를 가지고 대칭 차집합을 하든 그 결과는 항상 요 세 개를 기준으로 튀어나와. 외워주면 좋을 거야. 그리고 8번하고 9번 같은 경우는 뭐 글쎄다. 굳이 볼 필요는 없고 11번은 외워. 이거는 그냥 내가 적어 둔 거거든. 그러니까 A, B의 대칭 차집합의 결과 취하고 그리고 뭐니 A 여집합과 B 여집합을 가지고 대칭 차집합을 한 결과치는 뭐냐 서로 같다. 요 정도의 느낌으로 그냥 외워버려. 이렇게 외워야지 뭐 유형 26번인가 27번 할 때도 조금 편할 거야. 어쨌든 외웠다라는 전제하에 뭐를 외워? 대칭 차집합에서는 뭐 수학에서의 3대 법칙 중에 교환 법칙 그리고 뭐야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하더라. 그리고 두 번째가 뭐야 대칭 차집합 기준으로 같은 집합 A를 예를 들어서 N개라고 하자. 짝수번 합성을 해. 그러면 그 결과치는 공집합이 돼준다. 그리고 뭐야 홀수번 합성을 해. 그러면 그 결과치는 똑같이 뭐야 A가 돼준다. 지금 내가 말한 2번이 뭐냐 요거 다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얘기해 준 거야.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고 A하고 A 여집합 그리고 U를 가지고 대칭 차집합을 만들며 어떻게 만들든 항상 성립한다라고 이렇게도 되고 요거 두 개 자리 바꿔서 이렇게 해도 성립한다라고 6번하고 7번 기준으로 얘기를 해준 거야. 그리고 네 번째 A, B의 대칭 차집합과
여집합의 대칭 차집합은 그 결과가 서로 같아. 왜 그러냐고 나한테 물어보면은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을 벤 다이어그램 직접 그려서 하나하나 해석해 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계속 말하지만 그냥 시험 기간에만 뭐니 외우고 까먹으면 된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외웠다라는 전자에 바로 문제로 볼게. 130번 문제를 보니까 A 동그라미 B라는 이상한 걸 하나 정의 내렸네. 근데 지금 130번을 보니까 A 동그라미 B는 뭐야? A에서 B 뺀 거하고 그리고 B에서 A를 뺀 거에 합, 집합이니까 결론이 뭐냐? 대칭차 집합이지. 결론이 뭐야? 대칭차 집합이지. 다시 얘기를 하는데 대칭차 집합에서는 암기를 그러니까 다시 라고요. 여기 지금 적어둘 거. 그럼 보자고. 기억 같은 경우는 A를 짝수번 합성했네. 공집합이 나와야지. 그래서 보자마자 틀렸다라고 되고 니은은 뭐야?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거네. 보자마자 이렇게 맞았다라고 되고 디귿은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얘기네. 이것도 뭐야? 보자마자 맞았다 해가지고 답이 5번이야. 이렇게 풀어야 돼. 이거를 보고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하나 해석하는 순간 이 문제는 틀렸다고 봐야 돼. 왜냐면 다른 문제 할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외워야 돼. 됐고 131번 같은 경우도 바로 봐볼게. 역시나 131번도 대칭차 집합이네.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기억은 3대 법칙 중에 교환 법칙 성립한다는 거니까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니은은 짝수번 합성했으니까 공집합돼야 되는 거니까 틀린 말이고 디귿은 외우자라고 아이고야 했지. 아까 내가 여기서 요 4번 내용이니까 보자마자 맞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132번으로 다시 한번 또 반복을 해 봅시. 아이고야 다요. 1번은 아까 얘기했지. 뭐를 대칭 차 집합에서 132번 기준으로 대칭 차 집합에서 A 여집합 그리고 U를 기준으로 대칭 차 집합 관계식은 항상 성립하더라. 그래서 1번 보자마자 맞다라고 잡아주면 되고 보자마자 그래서 3번도 맞다. 왜 1번하고 3번은 A 여집합 U 3개를 가지고 대칭 차집합의 관계를 지금 잡아주고 있잖아. 무조건 맞는 거야. 어떻게 계산을 하든. 이렇게 그냥 외워야 된다. 2번은 짝수번 합성했으니까 공집합되는 거 당연히 맞는 말이고 그 다음 4번은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고 틀린 건 그래서 5번이 되겠지. 이거를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쓸 거야. 얘가 요 내용이거든. 어디야? 요 10번 내용. 그러니까 여기 보면 A, B, A 3개를 가지고 대칭 차집합을 했잖아. 그러면은 딱 한 번만 쓰인 놈이 튀어나와. 그렇게 외우라고 하는데 굳이 여기까지 외워야 되나 싶어. 내 생각에는. 하여튼 외웠다라면은 보자마자 얘는 당연히 B가 튀어나오겠구나 해서 5번 틀렸다라고 바로 잡아줄 수 있겠지. 됐고 유형 26번은 방금 얘기한 거랑 내가 봤을 때는 뭐지? 똑같아. 자, 뭐가 똑같냐면 그러니까 유형 26번은 여기 적혀져 있는 것처럼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이다. 대칭 차집합. 무슨 말이야? 대칭 차집합은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거니까 요 빨강색 부분이 대칭차 집합이잖냐. 여기 색칠되어 있는 부분은 빨강이의 여집합이잖아. 여기 색칠되어 있는 부분은 대칭차 집합의 여집합이잖아. 오케이? 표현 방식은 그냥 무시해. 중요한 거는 여기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대칭차 집합의 여집합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지. 여기 보면은 막 이상한 공식이 있는데 굳이 외워야 되나 싶어. 이것만 알면 돼.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얘는 이 양변에 여집합을 해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느낌이야.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집합은 다들 알다시피 자기
자신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좀 생각을 해보자. 여기 보니까 여기서 뭐 요 동그라미가 대칭 여집합의 여집합을 말하는 것 같아. 말이 엄청 기는데 하여튼 그럼 봐봐라. 여기 양변에 여집합을 해주는 순간 얘는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이다라는 논리로 인해 가지고 얘는 결국에 뭐로 바뀌는 거야? 대칭 차집합으로 이렇게 바뀌어주는 거죠. 이거 맞는 얘기잖아. 왜? 짝수번을 합성하면 항상 공집합이라고 얘기했잖아.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지. 똑같이 여기 양변에 여집합을 해주는 순간 얘가 대칭 차집합으로 바뀌는 거지. 여기까지 됐고 그러면은 U의 여집합은 요거잖아. 그러면 이거 당연히 뭐야? 맞는 말이잖아. 얘는 어떻게 보면 뭐야? 요 놈을 한 번 합성한 거잖아. 홀수번 머리 합성한 거잖아. 요거는 대칭 차집합에서도 뭐니 성립하는 아까 슬쩍 얘기했지. 식이었지.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도 뭐라고? 양변에 여집합을 해주는 순간 얘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잖냐. 오케이. 그러니까 5번이 결론은 내가 봤을 때 요 5번식은 이거랑 똑같아. 뭔 말이야? 양변에 여집합한다. 요 부분은 그럼 당연히 뭐 이렇게 되지. 근데 우리 짝수번 합성한 결과치는 항상 뭐다라는 거 공집합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 깔끔하게 많이 떨어지지.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 홀수번 합성한 거는 그 자기 자신 그대로 뭐야 튀어나와야 된다는 것도 많이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 다시 한번 얘기를 한다. 대칭 차집합이 원래 한 2017년 전후로 해가지고 이 동네 기출에서 되게 많이 등장했어. 내신용 문제로. 근데 요새는 안 등장하거든. 요새는 뭐니 잘 안 등장하는데 시너지에 있길래 나도 뭐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유형 25번만 유형 25번에서 요 내용만 뭐 시험 전날에 외우고 까먹어. 26번은 사실 외울 필요도 없어. 외울 필요도 없어. 그 얘기 뭐니 한 거고. 하나 정도만 해볼게. 그래도 모르니까 130 어디 3번 뭐니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이겠지. 그러면 뭐라고? 1번 양변에 여집합을 해주는 순간 얘가 대칭 차집합으로 바뀌다. 그러면은 U의 여집합은 당연히 공집합이 얘네들이 되잖아. 이거는 뭐니? 맞는 말이잖아. 왜? 대칭 차집합 중에 이런 거 있잖아. 똑같은 쏘리 말 잘못했다. 이게 지금 뭐야 A 여집합이 나와야 돼. A 뭐야 홀수번 합성하면 뭐니 자기 자신이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A의 여집합이 나와야 되는데 공집합 나왔다라고 얘기했으니까 1번은 뭐냐 틀린 얘기가 되겠지. 답이 그래서 뭐야 1번이지. 2번은 당연히 뭐 맞는 말이고 3번 얘는 여집합을 해주는 순간 대칭차집합으로 이렇게 바뀐다고 했지. 그러니까 3번은 요거랑 뭐야 똑같은 얘기가 돼주는 거지. 그리고 4번은 내가 아까 외우라고 했지. 대칭 차집합 기준으로 요게 성립한다. 양변에 여집합을 해주는 순간 얘가 뭐야 대칭 차집합으로 바뀌는 거니까 이거는 결국 이거랑 똑같은 얘기잖아. 어쨌든 그래서 틀린 건 뭐야 1번이고 계속 얘기한다. 유형 25번하고 26번은 특히 26번 같은 경우는 몰라도 될 거야. 근데 얘기하는 거야. 그냥 시너지 있기 때문에 그냥 됐고 나머지는 뭐 방금 내가 한 것처럼 뭐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뭐 유형 27번? 이것도 뭐 별거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봅시다. 문제에서 합집합에서 드모로 간의 법칙 사용하면은 요 뒤에 있는 놈이 요거니까 결국 대칭 차집합이 357이라고 하죠. A가 1, 2, 3, 4, 5, 뭐 U는 자연수라고, 전체 집합은 뭐 자연수라고 했고 문제 보고 내가 뭐 첫 번째로 지금 든 생각이 분명히 뭔가 있겠지. 생각을 뭐니 해 보자.
라고. 대칭 뭐 차집합은 어디냐? 요 노랑이하고 요 하늘이로 뭐니 이루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만 놓고 보면은 노랑이하고 하늘이 중에 노랑이나 하늘이 어딘가에 3하고 5가 있어야겠지. 그러면서 동시에 요 조건도 만족해야 되잖냐. 그러니까 당연히 3하고 5는 어디에 노랑이에 있을 수밖에 없겠다. 논리적으로 틀린 거 전혀 없고. 그러면 당연히 남아있는 요 7은 하늘색 부분에 있어야겠지. 논리적으로 틀린 거 전혀 없고. 그러면은 아직 사용하지 않은 1, 2, 4는 당연히 여기 있어야 됐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별거 없지. 그냥 하나하나 해석하면은 뭐라고 바로 답 튀어나오잖냐. 나머지는 알아서 해보면 될 것이고 죄다 비슷하거든. 그리고 유형 18번. 실제로 집합에서 뭐 시험에 뭐가 나온다면 얘가 나오겠지. 유형 28번. 빠르게 뭡니까? 해봅시다. 143번부터. A가 1에서 100 사이의 자연수라고 얘기했고 A의 부분집합 B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네. B의 원소 중에 일단 95는 무조건 있다라고 했고 끝났지. 그러면은 나 조건에 의해서 95가 B의 원소이면 뭐도 96도 반드시 원소가 돼야지. 그래. 그리고 또 뭐야? 96이 B의 원소이면 나 조건에 의해서 뭐랄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97도 반드시 B의 원소가 돼야겠지. 마찬가지로 뭐니 97이 B의 원소이면은 나 조건에 의해서 98도, 99도, 100도 반드시 원소로 가져야겠지. 그러니까 B의 원소로 가능한 것들은 여기 뭐니 적어준 것처럼 총 6개 있지. 구하라고 하는 게 B의 부분집합의 개수의 뭐야? 최소값이니까 2의 6승이 되겠지.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B가 3을 원소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그건 그 누구도 몰라. 근데 3을 원소로 가지면 요 나 조건에 의해서 4, 5, 6, 7, 점점점 100까지 모두 다 원소로 가져야 돼.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항상 수학 문제를 풀 땐 구하라는 걸 염두에 두어야지. 무슨 말이냐? 지금 부분집합의 개수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잖아.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공식이 요거잖아. 그럼 무슨 말이야? 문자에서 구하라는 걸 뭐니 염두에 두면은 결국에 뭐 B의 원소의 개수가 작아야겠지. B의 원소의 개수가 작아야지 부분집합의 개수 당연히 뭐니 가장 줄어들 최소가 될 수밖에 없잖냐. 오케이? 이상한 거 없지. 그래서 2의 6은 64개다. 이렇게 잡아내면 되겠지. 144번도 뭐야? 봅시다. 어려운 건 뭐 아니다만. 뭐 가족권 보자마자 뭐 잡아낼 수 있냐? 얘 원소의 개수가 오케이. 3개라는 거 바로 잡아낼 수 있지. 2의 진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공식이 뭐니? 요거니까 다들 알다시피. 끝났네 그러면. 뭐가? 나에 의해서 나 조건에 의해서 집합 B는 K를 원소로 가져. 그럼 반드시 뭐도 10-K도 반드시 뭐지? 원소로 가져요. 근데 지금 B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래? 3개라고 했잖아. 그러면 하나를 더 원소로 가져야겠다. 하나를 더 원소로 가져야겠다. 그 하나는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냐? 5가 돼야겠지. 왜? 이 두 개가 서로 어때야 되겠어? 다시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5가 된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면 깔끔하지. 그러면 뭐 문제도 잘 나왔네. K가 뭐가 됐든 구하라는 원소들의 합은 어차피 이거 3개 다 더하면 되니까 K 지워져가지고 15가 될 수밖에 없겠지. 답이 그래서 4번이다. 이상한 거 없고 나머지는 쭉쭉쭉 쉬운 거니까 한번 해보면은 될 것 같고요. 유형 25번 뭐 여기도 뭐 활용 문제네. 뭐 한 가지 얘기를 하자라면 집합 쪽에서 다시 얘기를 할게. 한 가지 뭐 얘기를 하자라면 뭐뭐 이상 뭐뭐 이하 라는 다시 얘기를 할게. 보통
우리가 뭐 수학 문제를 풀 때 적어도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하는 경우만 적어도라는 키워드가 등장하는 경우만 전체에서 빼는 여집합으로 접근을 해. 틀린 건 아니야. 틀린 건 아닌데 집합 단원에 한해서만큼은 사실 집합뿐만 아니라 경우의 수 쪽도 마찬가지긴 하다만 뭐뭐 이상이나 뭐뭐 이하라는 키워드가 등장한다. 그런 경우에도 여집합으로 문제를 접근하면 되게 편해. 다시 얘기를 할게. 집합 단원에서 특히 심한데 집합뿐만 아니라 경우의 수 쪽도 마찬가지인데 문제에서 뭐뭐 이상, 뭐뭐 이하라는 키워드가 등장한다. 여집합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은 정석보다 문제를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을 거야. 외워두면 좋아. 유형적인 얘기니까. 자, 어쨌든 문제를 한번 해석해 보자라고. S의 원소 중에 가장 큰 걸 라지 MS라고 한다라고 했네. 예를 들어 얘 같은 경우는 원소가 4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요 집합의 가장 큰 원소는 그치? 4가 될 수밖에 없겠지. 대충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래서 요 놈의 의미가. 헷갈릴까 봐 얘를 하나 또 들어줬구만. 친절하게. 얘는 S의 원소가 2개네. 2개 중에 가장 큰 원소는 2잖아. 그래서 라지 MS가 2가 되는구나. 얼추 느낌이 왔어. 자, 그러면 보자라고. 문제에서 근데 구하라는 건 가장 큰 원소가 3 이상이 되는 경우를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네. 가장 큰 원소가 3 이상이 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 가장 큰 원소가 3인 경우. 이때 부분집합 X의 개수가 몇 개인지. 가장 큰 원소가 3 다음에 얼마냐? 4일 때. 그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인지. 가장 큰 원소가 5일 때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인지 하면 끝이지. 그럼 다 했다. 자, 지금 X라는 집합은 요놈의 부분집합이 되고 있어. 그러니까 X의 개수는 2의 5승계겠지. A의 부분집합의 개수니까. 하여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가장 큰 원소가 3이 되려면 3이 되려면 4나 5를 뽑으면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뭐만 뽑아줘야 돼? 1하고 2.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인 거야? 2의 2등인 거지. 그러니까 가장 큰 원소가 3이 돼야 된다. 다시 얘기를 할게.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A의 부분집합이다. A의 부분집합 중에 가장 큰 원소가 3이 되는 경우를 뽑아주고 싶어. 그러면 결론이 이거지. 3은 무조건 뽑아야 되지. 4하고 5는 뽑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부분집합의 개수는 있어 보이게 말하면 이거잖아. 2의 5승에서 빼기 1 빼기 2에서 이거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잖아. 말한 거 됐지? 똑같은 논리로 가장 큰 원소가 4가 되려면 4는 무조건 뽑아야 되지. 반드시 뽑아야 되지. 얘는 뽑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부분집합의 개수 당연히 몇 개가 되겠냐? 2의 3승계 되겠지. 있어 보이게 말하면 이런 공식 있잖아. 의미는 없다만. 그래서 이거일 것이고 똑같은 논리로 가장 큰 원소 이수혁 죽었냐? 가장 큰 원소가 5가 되는 경우는 되게 반항하나? 하여튼 5가 되려면 얘는 무조건 뽑아야 돼. 남은 4개는 뽑아도 4개 뽑아도 되니까 하여튼 2의 4승계. 그래서 요거 3개를 다 더한 게 답이 되주겠지. 그치? 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풀 수도 있지. 나는 알고 있어. 집합에서 뭐뭐 이상, 뭐뭐 이하가 등장하면 여집합으로 접근하면 문제가 편하다는 거. 결론이 뭐니? 전체에서 가장 큰 원소가 3보다 작은, 작은 부분집합들만 빼면 그게 구하라는 거지. 그러면 A의 부분집합의 개수 2의 5승계잖아. 거기서 뭘 뺄 거야? 가장 큰 원소가 3보다 작은 경우.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1하고 2만 가지고 부분집합 만들어야지. 몇 개 나와? 2의 2승계 나오지. 그래서 32에서 4 빼니까 28이다. 첫 번째 방법처럼 풀어도 되고 두 번째 방법처럼 풀어도 되고
어떤 방법을 택하든 그건 뭐냐? 니네 마음이야. 오케이. 근데 눈으로 지금 뭐니 보여? 좋지? 오케이. 여집합으로 뭐니 푸는 게 훨씬 빠르지. 약간 이상한 거 없고.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뭐 150번도 그래 한번 보자. x는 1부터 뭐 10까지를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이고 그다음 뭐야? x의 부분 집합 중에 n을 가장 작은 원소로 갖는 모든 집합의 개수. 뭐 부분 집합이라는 거지 뭐 결국에 하여튼 그것을 뭐 fn이라고 하지. 그럼 살짝 얘기를 한번 해볼까? 어떤 얘기냐면 아까 우리가 이제 149번을 풀 때 149번을 풀 때 그냥 빠르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다시 나는 지금 A의 부분 집합을 구할 거야. A의 부분 집합을 구할 건데 가장 큰 원소가 뭐가 되는 경우 3이 되는 경우를 찾아볼 거야. 그러려면 뭐라고? 3은 반드시 뽑아야 돼. 얘네들은 뽑으면 안 되지. 그래서 이 부분 집합의 개수는 뭐였냐? 2의 5승에서 1 빼기 2 해가지고 2의 제곱이 되겠지. 똑같은 논리로 가보자. 무슨 똑같은 논리냐면 자, x는 그러니까 전체 집합 x는 10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지. 근데 n이 가장 작은 원소가 되는 뭐 부분 집합을 구하래. 그러면은 n이 가장 작은 원소가 돼주려면은 n보다 큰 숫자들은 뽑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당연한 얘기지. 그치? 그러면 n을 최소의 원소로 잡으려면 그치? 여기에 있는 것들은 뽑으면 안 되겠지. 오케이? 여기에 있는 것들만 뽑아주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식이 요거 아니겠냐? 다시 얘기를 할게. 10개의 원소 중에 10개의 원소 중에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려면 얘네들을 뽑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이때 부분 집합의 개수는 아까 위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논리지. 전체에서 요 개수를 빼주면 되잖아. 깔끔하네. fn이 요거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fn을 적어놔. 해석만 하면 끝이지. 그러면 기억은 n이 8이니까 2의 제곱 4. 오케이. 맞는 말일 것이고. 그 다음에 디귿은 a가 b보다 작으면 이거다. 이거는 틀린 말이지. 아무 숫자나 하나 넣으면 되잖냐. 그치? 부등호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 n이 커질수록 fn의 값은 작아지잖아. 다시 말할게. n이 커질수록 fn의 값은 작아지잖아. 마치 있어 보이게 말하면 fn은 감소함수의 느낌을 취하고 있잖아. 감소함수의 느낌을 취하니까 이런 식으로. 갑자기 뭔 개소리야? 원래 감소함수의 정의가 이거예요. x가 커질수록 대응하는 y의 값은 점점 작아집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어찌 보면 fn이 지금 증가함수라고 봐. 어찌 보면. 네. 니은 틀렸고 디귿은 직접 노가다 해봤거든? 방법이 없잖아. 현재 상황에서. 혹시 미정아 너 그 투투 배웠냐? 그니까 투투 배웠으면 혹시 기억나나? 등비수열에 확보하는. 내가 말하는 게 고위 과정에 고위 과정이 수원 배웠냐 너 혹시 물어보는 거야. 기억은 안 나. 하여튼 그냥 노가다로 계산 때리는 거야. 방법이 없어. 이건 별 문제가 좋은 것 같진 않더라고. 이거를 왜 물어보는지 나도 모르겠어. 오케이? 나도 그냥 막말로 욕하면서 했어. 됐고. 다음에 151번 됐고 유형 30번? 유형 30번도 활용 문제네. 일단 152번부터 먼저 보자. S가 있어. 근데 느낌이 조금 싸하다. 왜냐면 지금 숫자들을 보니까 2의 죄다
그 거듭 제곱 꼬리 찾냐.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2의 5승, 2의 6승. 원소의 개수가 일단 총 7개네. 참고로 뭐냐. 모든 수의 0승은 항상 1이다. 되게 당연한 거야. 받아들여야 돼. 오케이? 자, 어쨌든 뭐 보자라고. S의 구분 집합을 AN이라고 한대. 근데 각각의 부분 집합에서 가장 작은 놈들만 싸그리 더하라고 하고 있네. 싸그리 뭐야? 더하라고 하고 있네.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어떤 생각이냐면 그 S의 뭐냐?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7승 개잖아. 뭐 얼마? 2, 4, 8, 16, 32, 64, 뭐 128개인가 하여튼 몇 개가 나오잖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갑자기 뭐가 불가능해? 128개의 부분 집합을 죄다 쓰고 그 부분 집합에서 가장 작은 원소가 뭔지 또 뽑아가지고 계산하는 건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항상 말하지만 수학 문제를 풀 땐 구하라는 걸 염두에 두라고 했어. 문제에서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부분 집합에서 뭐니? 가장 작은 원소잖아. 뭐 물론 그 원소들의 합이긴 해. 어쨌든 그래서 나는 뭐 가장 작은 원소를 기준으로 한번 케이스를 나누어 볼 거야. 가장 작은 원소가 다시 말할게. S의 부분 집합 중에 가장 작은 원소가 1이 되는 경우. 2의 1승이 되는 경우. 그 다음 뭐야? 2의 2승이 되는 경우. 점점점 2의 6승이 되는 경우. 그래서 뭐 S의 부분 집합 중에 가장 작은 원소가 1이 되는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해서 가장 작은 원소가 얘가 되는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해서 곱하기. 이런 식으로 이걸 싸그리다 더하면 그게 결국 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지. 외교한가? 지금 말한 거? 된 거? 그러면 뭐니 게임 끝이네. 자, 가장 작은 다시 말한다. S의 부분 집합 중에 가장 작은 원소가 1이 되는 경우는 7개의 원소 중에 하나를 반드시 뽑아야 되니까 2의 요거. S의 부분 집합 중에 가장 작은 원소가 2의 1승이 되는 경우는 얘는 반드시 뽑고 얘는 뽑지 말아야 되니까 2의 요게 되겠지. S의 느낌이 싸하게 온다잉. 어떤 느낌? 요거 두 개 곱해 보자고 2의 6승이잖아. 이거 두 개 곱해 보자고 2의 6승이. 확인할 필요도 없지. 마지막 것도 뭐겠냐 보나마나 2의 6승되겠지. 실제로 해봐도 2의 6승이 나오고. 그럼 이제 뭐야? 이거 싸그리다 더한 게 답이죠. 2의 6승을 7번 더하라네. 같은 숫자를 여러 번 더하기 귀찮아서 우리가 배운 개념이 뭐니? 곱하기잖아. 2의 6승이 63가 얼마지? 거기다 7 곱하니까 하여튼 답은 4, 4, 8, 3번 될 거야. 요거는 시험에 잘 나와. 요거는. 느낌이 뭔가 땡이나 일반적인 문제집에서도 되게 많이 등장하는 형태의 문제고. 별거 아니야. 기억을 해놔. 특히 이런 형태로 되게 잘 나와. 이런 형태가 뭐야? 그러니까 2의 같은 숫자의 거듭제곱 꼴로 잘 나와. 왜? 계산하기가 존나 편하잖아. 계산하기가 뭐야? 존나 편하잖아. 보통 그래서 오지선다로 나올 때 이렇게 잘 안 내. 보통은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면 계산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보통은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이 오지선다가 예를 들자면 적혀져 있지.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바로 답 구할 수 있게끔. 됐지? 지금 말한 거. 요 정도는 무난하게 돼야 돼. 시험에 잘 나오는 형태야. 자, 그리고 153번도 뭐 똑같은 것 같은데 일단은 보자. 자, 7개 1부터 7까지를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 A가 있대. 뭐 이거 전체 집합이겠지 이 문제에서는. X는 A의 부분 집합이라고 했고 위에 거랑 얼추 비슷한 상황이겠지. 원소의 개수가 최소 2개가 있다라고 하네. 2개라고 하네. 얘가 왜 나오는지 나도 모른다. 일단 그 아랫줄을 보자라고. 아하. 아랫줄 보니까 느낌이 오네.
집합 X에. 그러니까 뭐야? A의 부분 집합인 집합 X가 있다. 그때 그 부분 집합 X, 그때 그 부분 집합에 가장 큰 원소와 가장 큰 원소하고 가장 작은 원소를 더한 걸 말이 어렵냐? 이렇게 할 때. S 뭐 이거라고 하지. 그때 뭐 얘를 만족하는 뭐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하여라. 대충 문제가 그거지. 네. 그리고 요 말을 혹시나 뭐 애들이 못 알아들을까 봐 친절하게 예도하나 그런 A의 부분 집합 중에 이런 거 있겠지. 그러면 요 놈은 뭔데? 가장 작은 원소와 가장 작은 원소 두 개를 더한 4가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얼추 이해가 됐어. 자, 어쨌든 보자라고. 문제에서 지금 뭐야? 물어보는 게 이거니까. 얘를 만족하네. 그러니까 가장 작은 원소와 가장 큰 원소의 합이 8이 되는 A의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하라. 네. 자, 그러면 결론은 이거지. 미친놈. 가장 작은 다시 요 S라는 집합이 가장 작은 원소하고 가장 큰 원소를 기준으로 어떤 규칙이 나오니까 그래서 나는 이거 기준으로 일단 케이스로 나눴을 거야. 어쨌든 더해서 8 되려면은 17 있겠지. 그 다음 뭐야? 26 있겠지. 그 다음 뭐야? 35 있겠지. 그 다음 뭐야? 이것도 사실은 가능해. 이게 뭐야? A의 부분 집합 X가 있다? 근데 X가 뭐야? 이거야. X가 4 하나만 원소로 가자. 그럼 가장 작은 원소가 뭔데? 4잖아. 가장 큰 원소가 뭐야? 4잖아 또. 그치? 어쨌든. 그러면 이때 가장 작은 원소와 가장 큰 원소의 합이 8 되지. 이 조건 만족한다고. 그런데 요 놈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케이스를 무시해 준다. 잘 나온 문제야. 분홍이가 아마 방금 말한 이런 거 무시하라고 던져준 것 같아. 네, 언니. 생각이 끝났지 그러면? 오케이. 해보자라고. 자, 그러면 가장 작은 원소가 1, 가장 큰 원소가 뭐야? 7이 되려면 7이 되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뭐야? 2의 5승계겠지. 뭐야? A의 부분 집합 중에 17을 반드시 뽑아야 돼. 17을 반드시 뽑아야 되니까 2의 5승계겠지. 보통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원소가 2, 가장 큰 원소가 6이 되는 경우는 2, 6은 반드시 뽑고 17은 뽑으면 안 되니까 2에 3승계 되겠지. 나쁘지 않고. 가장 작은 원소가 뭐냐? 3. 가장 큰 원소가 5가 되는 경우는 1, 2, 6, 7 뽑으면 안 되고 3, 5는 반드시 뽑아야 되니까 2에 1승계. 2에 1승계가 되겠지. 문제에서 요놈들의 뭐니 합을 구하라고 했잖아. 32, 8, 2 더하니까 얼마야? 42, 3번이 오케이. 답이 되고 끝났어. 그래서 오케이. 다시 말하는데 다시 얘기를 할게. 유형 25랑 26은 시험에 안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거야. 시험 전날만 슬쩍 보고 까먹으라고. 실제로는 어디니 여기 유형 28번부터가 시험에 잘 나오는 형태야. 시험에 뭐가 잘 나오는 형태야. 그리고 내가 요거 했지. 네. 그 다음에 155번은 너네가 한번 뭐니 해볼래? 150 뭐야? 5번은 155번.
왜 사냐? 아, 머리 아파. 답 나오냐? 그러니까 뭐랄까? 문제에서 그 주어라고 하는 게 AI 더하기 BI야. 그렇다고 해서 그걸 뭐지? 한꺼번에 생각하면 머리 아프거든. 다시 얘기를 할게. 짝수를 12하의 짝수를 뭐냐?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류가 있나 봐. 공집합이 아닌 뭐 모든 부분집합을 뭐라고 했고 뭐 필요하진 않겠다만 뭐 총 31개의 뭐 집합이 있겠지. 근데 부분집합의 원소 중에서 가장 작은 것만 뽑으래. 가장 큰 것만 뭐야 뽑으래. 그리고 나서 그걸 뭐야 싸그리 뭐 하래. 다 한 거 아닌가? 갑자기 뭐가 다 한 거야? 가장 작은 원소만 따로 뽑아서 더해보자. 가장 큰 원소만 따로 뽑아가지고 더해보자. 그러니까 이 얘기야. 31개의 부분집합이 있잖아. 31개의 부분집합에서 가장 작은 원소들만 싸그리 더하고 가장 큰 원소들만 뽑아가지고 싸그리 더하고 그 두 개의 결과치를 합치면 그 두 개의 뭐야 결과치를 합치면은 그게 결국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되겠지. 그게 결국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되겠지. 네. 그래서 나는 일단 가장 작은 원소가
2인 부분집합의 개수를 뭐냐 한번 구해볼 거야. 가장 작은 원소가 2가 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뭐냐? 2의 5개겠지. 가장 큰 뭐냐? 원소가 2가 되는 가장 큰 원소가 2가 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하나밖에 없겠지. 말 그대로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원소가 4가 되는 거. 그러면은 얘는 4는 반드시 뽑고 2는 뽑지 말아야 되니까 2의 3승계겠지. 가장 큰 원소가 이번엔 4가 되는 거. 그러면은 4는 반드시 뽑고 얘네는 뽑지 말아야 되니까 2의 1승계입니다. 가장 작은 원소가 6이 되는 그 부분집합의 뭐냐? 개수는 똑같은 논리로 그러면 6은 무조건 뽑고 얘네들 뽑지 가장 작은 원소가 이거지. 오케이. 얘네들을 뽑지 말아야 되니까 이거겠지. 근데 여기까지 쓰면 솔직히 느낌이 오지. 4승, 3승, 2승. 보나마나 뭐니? 1승. 보나마나 0승. 참고로 아까 얘기했지. 모든 수의 0승은 1이라. 여기도 그러면 똑같은 뭐니? 논리 아니겠냐? 1, 2의 1승. 보나마나 뭐야? 2승, 3승, 4승. 이제 뭐 하면 돼? 곱해가지고 싸그리 더하면 답이 나오겠지요. 내가 그렇게 풀이 과정이 뭐니 적어둔 거야. 참고로. 그러면은 요거 뭐 더하면은 2 곱하기 16 더하기 1이니까 17. 얘는 뭐냐? 4 곱하기 8 더하기 2니까 10. 얘는 뭐야? 6 곱하기 4 더하기 4니까 8. 얘는 8 곱하기 2 더하기 8이니까 10. 얘는 뭐야? 10 곱하기 1 더하기 16이니까 17. 다 더하면 답이겠다. 그러면은 끝자리가 2로 끝나는 게 답이겠다. 아, 2가 아닌가? 7, 2, 14, 8, 6, 40. 맞네. 아, 근데 한두 개가 아니네. 이거 하여튼 다 계산하면 되겠지. 네. 그러니까 방금 무슨 얘기 한 거냐면, 보통 좋은 문제들 같은 경우는, 보통 뭐니? 좋은 문제들 같은 경우는 문제를 이런 식으로 던져줘. 문제를 이런 식으로 뭐니? 던져줘. 이런 식이 뭐야? 1의 자리 숫자가 뭐니? 숫자가 다르잖아. 그럼 뭐니? 너네가 그 뭐니? 그러면 이거 계산할 때 일일이 계산할 필요 없잖아. 1의 자리만. 4, 빵, 8, 빵, 빵. 1의 자리만 슬쩍 더해보면 얼마나 이 나오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면 그랬을 거니. 1의 자리가 2인 숫자만 2인 숫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얘가 답이 될 수밖에 없겠다. 원래 내신은 이렇게 풀어야 돼. 원래 내신은. 근데 이거는 이거니까 일일이 다 계산 때리면 뭐라고? 답이 나올 거야. 썩 좋은 문제는 아니야. 썩 좋은 문제는 아니야. 하여튼 그래서 아까 여기 풀이자국 뭐니 적어놨었지. 한번 그건 너네 알아서 읽어보시고요. 155번 됐고 다음에 유형 31번 별거 없지. 우리 알잖아. 합집합의 개수 구하는 공식은 하나씩 더한 거에서 두 개씩 겹치는 거 뭐니 빼주면 된다. 끝났네. 그러면 요 유형은 쭉 될 것 같고 요 유형은 굳이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 유형 아이고야 32번도 잠깐만요. 별거 없는 것 같은데 그냥 하나하나 계산 때리면 될 것 같고 큰 의미 없고 요거나 한번 어디 볼까? 166번? 그 미정아 그 옆에 그거 새 거다. 그러니까 지금 너가 보고 있는 건 내가 풀이 자국 다 풀어준 자국 다 있는 거고 그거는 새 거야. 풀이 자국이 뭐야? 없는 거. 166번을 봅시다. 뭔 말인지는 나도 모르겠다. 근데 대칭 뭐니 차집합이 등장했다. 대칭 차집합이 오케이 등장했네. 일단 뭐 그래서 문제 보자마자 나는 이렇게 할래.
뭐 분홍색 부분의 원소의 개수 A, 뭐 보라돌이의 원소의 개수 B, 하늘색 부분의 원소의 개수 뭐야? C라고 할래. 끝났네 그러면. 뭐가? 얘는 그럼 뭐냐? A 더하기 B가 28이다. 얘는 그럼 뭐냐? B 더하기 C가 37이다. 얘는 그럼 뭐냐? A 더하기 C가 얼마야? 35다. 수학에서 미지수의 개수하고 뭐 시계 개수 같으면 그 문제는 반드시 풀리잖아. 한 미지수 3개에 식 몇 개냐? 3개 나왔으니까 풀 수 있는 문제로 바뀌었네. 구하라는 것 좀 펴줘볼까? 구하라는 게 다 더한 거네. 뜬금없이 한번 다 더해볼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거 다 더하면은 뭐니? A 2개, B 2개. 아 됐다. 이거 다 세 식을 한꺼번에 더할게. 2A 더하기 2B 더하기 2C가 얼마냐? 이거 2개 더하면 65에다 100이다. 끝났지? 구하라는 게 이거잖아. 그래가지고 50이 답이겠다. 3번 끝. 이상한 거 전혀 없지. 별거 아니라면 별거 아닌데 뭐랄까? 집합에서 좀 킬러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 짜증나거든? 근데 이렇게 설정해줘야 돼. 조금 있다는 아니고 꽤 많이 있다가 이렇게 또 지저분하게 푸는 문제 또 하나 뭐 얘기해 줄 건데 별거 아닌데 이렇게 설정하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된다. 보통 이렇게 잘 설정 안 하잖아. 왜냐면 이렇게 설정하는 순간 계산이 뭐지 너무 노가다로 들어가니까. 그런데 할 줄도 알아야 돼. 이렇게 안 하면 답 안 나오는 문제들이 은근 많거든. 어쨌든 됐고 봅시다. 이것도 뭐 별거 없고 173번. 야, 173번은 어떻게 할래? 이거 너 어디서 봤냐? 오, 그치. 이거는 외워야 된다. 뭐, 서로소인과의 개수 구하라는 문제 있다. 직접적으로 절대 못 구해. 물론 구할 수 있어. 한 10분 정도 투자하면. 못 구한다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지. 못 구한다라는 거랑 뭐야? 똑같은 말이지. 서로소인과의 개수 구하라면 무조건 뭐냐? 여집합으로 가줘야 돼. 무조건 뭐야? 여집합으로 가줘야 돼. 뭔 말이야? 10을 소인수 분해하면 뭐니? 2하고 5로 쪼개지잖아. 그러면 뭐 10과 서로소인 자연수의 개수는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 뭐 전체에서 2의 대수 그리고 뭐야? 5의 대수들을 합집합을 빼버려. 그러면 남아있는 놈들은 당연히 10하고 뭐니? 서로소인 것들만 아주 당연한 논리야. 아주 당연한 논리야. 오케이. 근데 처음으로 이 문제를 접하면은 방금 내가 얘기한 게 안 떠오를 확률이 매우 높거든. 그러니까 외워. 서로소인 것을 구하라는 문제는 뭐니 무조건 여집합으로 접근해야 돼. 무조건 여집합으로 뭐야 접근해야 돼. 끝났지 뭐 그러면은 전체는 1부터 50까지 숫자들의 개수니까 50개고 2의 배수 25개 5의 배수 10개 우리 뭐니 알잖아. 합집합은 하나씩 더하는 거에서 두 개씩 겹치는 거 빼주면 된다. 그러니까 뭐 2하고 5의 공배수인 10의 배수의 개수 5개잖아. 그래서 요 놈의 이 개수는 얼마야? 30입니다. 50에서 30을 뺀 22. 오케이. 한 번 문제 답 되겠지. 알아보겠지. 이건 외워야 된다. 계속 말하는데. 오. 170 그래. 7번도 한번 보자. 뭐 수학, 과학, 뭐라 했네.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가르쳐 주는 경우는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게 제일 무난하지? 제일 무난하게 풀리지? 뭐 수학 A라 하고 과학 B라고 하고 전체가 30이라고 했네? 근데 그 중에 A가 11. 그리고 여기가 약간 독특한 것 같다잉. 수학 경시대에 출전하지만 과학 경시대에 출전하지 않는 애들이 6명이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여기가 6. 그러면 이 부분은 뭐냐? 5가 되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A, B 합집합의 여집합이 이거라네. 도대체 이 문제가 왜 난이도가 상이지? 납득은 전혀 안 된다잉. 오케이. 구하라고 하는 게 아마도 이거겠지. 아마도 이거 관련된 거겠지. x 더하기 5네. 구하라는 게. 그러면 뭐 끝났잖아. 벤 다이어그램 뭐니 그리니까 6 더하기 5 더하기 x 더하기 10다가 32다. 25니까 x 얼마냐? 5가 되겠지. 구하라는 건 2개 더한 거니까 1번이지. 이상한 거다. 다시 말하는데 이렇게 보통은 계속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설정 안 하지. 이런 식이 뭐니? 예를 들어 여기 원소의 개수 x, 여기 원소의 개수 y, 여기 원소의 개수 z. 너무 미지수가 많아져가지고 애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 접근을 잘 안 하는데 이렇게 푸는 게 오히려 더 빠른 경우도 꽤 많아. 집합 문제를 풀다 보면 특히나 킬러 문제 같은 경우는 애시당초 이런 느낌으로 시작을 안 하면 아예 문제가 안 풀리는 경우 꽤 있어. 자, 기억해 두라고 했고, 어디야? 유형 35번 별거 없는 것 같던데 내 생각엔 요 문제구나. 180 뭐냐? 7번 문제 보자. 187번. 전체가 35명이래. 문제를 넣어보니까. 그리고 A, B, C의 원수의 개수가 뭐 21, 18, 15다 가르쳐 주었고 어느 자격증도 취득하지 못한 학생 수가 뭐 3명이다. 그러니까 A, B, C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5에서 3을 뺀 얼마니? 32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 헷갈리니까 써먹은 조건은 좀 무시할게. 지울게. 그리고 여기에서 자격증 3개를 모두 취득한 학생은 없다라고 했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비어있는 상태지. 이 부분은 비어있는 상태고 구하라는 건 근데 뭐냐? A, B, C 자격증 중에서 2종류의 자격증만 취득한 학생의 수네.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이 벤 다이어그램 기준으로 D, F의 합을 구하라고 했네. DF의 합을 구하라고 했네. 가르쳐 주기를. 그리고 이 부분 빵이라고 가르쳐 주었다잉. 자, 다시 말하는데 워낙 이것저것 뭐니 조건이 많으니까 까먹은 거 지금 지운다. 실제로 문제 풀 때도 이렇게 하는 게 좋을게요. 오케이. 그러면은 끝났다. 뭐가? 아직 써먹지 않은 조건 뭐 있냐? 얘가 얼마래? 10. 얘가 얼마래? 18. 얘가 얼마래? 15. 그러면 집합 A는 뭐니? ADF의 합이 21이라는 얘기잖아. ADF의 합이 21이라는 얘기잖아. 얘는 뭐냐? BD2의 합이 18이라는 거구나. BD2의 합이 18이라는 거야. 그럼 얘는 뭐냐? 얘는 CEF의 합이 15라는 거잖아. CEF의 합이 15라는 거잖아. 그리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 뜬금없지만 뭐 분명히 이 세식을 더하잖아. 구하라는 게 분명 어딘가에서 튀어나올 거야. 믿음을 가져야 돼. 여기서 그러니까 하고 싶은 무슨 말이 하는 거니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여기서 사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멘붕해. 왜? 미지수가 너무 많아. 왜냐? 여섯 개지. 그치? 식은딸랑 3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네 절대로 여기서 뭐 구하라는 DEF 따로따로는 못 구하지. 믿음을 가져. 뭐 분명히 이거 다 더하잖아. 구하라는 거랑 분명히 뭔가 튀어나올 거야. 나는 그래서 이거 3개를 한꺼번에 다 더해볼 거야. 그러면 A, B, C는 하나씩 있네. 그리고 D 2개, E 2개, F 2개. 요거 3개 더한 게 얼마야? 54. 그리고 아까 써먹지 않은 거 있지. 전체가 얼마니? 30이다라는 거. 전체가 얼마라고? 32라는 거. 끝났지? 뭐가? X라 하자. Y라 하자.
미지수 몇 개야? 2개지. 식 몇 개야? 2개지. 풀 수 있는 문제로 바뀌었지. 구하라는 게 지금 y잖냐. 연립하면 y 뭐라고 튀어나오겠지. 뒷얘기는 안 해도 되지. 계속 얘기하는데 특히나 내신에서는 집합 이렇게 3개 나오는 거 있잖아. 집합 3개 나오는 요 형태 같은 경우 이렇게 설정해야지만 풀리는 경우가 꽤 많아. 이렇게 설정해야지만. 계속 말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절대 설정을 안 해. 왜냐하면 문제가 너무 많이 어려워지잖아. 근데 이렇게 설정해야지만 풀리는 문제들을 킬러로 꽤 많이 내줘. 기억을 해야 돼. 뭐야? 야, 일단 조금만 쉬자. 45분이니까 뭐 한 55분까지 쉬든가. 너네 지금 교정이